자, 2019년도 우리 실기 동영상 보급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가스 크레마토그래피에 사용되는 캐리어 가스 종류 3가지를 쓰시오. 우리 가스 크레마토그래피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시료, 복합성분의 시료를 이동상이라는 것 자체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 운반 기체, 그걸 우리가 캐리어 가스라고 합니다. 이 운반상에 의해서 이동을 하면서 칼럼 내에 있는 고정상과 어떤 상호작용,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서 분리되는 그 현상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장치, 그걸 우리 가스 크레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반하는 기체, 캐리어 가스가 되겠습니다. 수소, 헬륨, 질소, 아르곤, 가장 대표적인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가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충전 용기 밸브에 각인된 LG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자, 충전 용기에 각인되어 있는 거, 자, 요거는 뭐냐면 용기 부속품이죠. 용기 부속품, 밸브, 그죠? 밸브에 이렇게 각인이 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그 용기에 맞게, 그 사용하는 가스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LG가 의미하는 것 한번 보시죠. L은 리퀴드, 그죠? 액화가스입니다. 액화가스인데 LPG를 제외한 액화가스를 충전하는 용기 부속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PG를 제외한다는 거. 그죠? 그러면 LPG도 따로 있겠죠. 그죠? 그래서 LPG는 보시는 것처럼 액화가스 충전 용기 부속품이다. LPG는 따로 있다. 그 다음에 AG, 아세틸렌 가스입니다. 그죠? 아세틸렌 가스 충전 용기 부속품. PG, 압축가스죠. 프레셔 가스입니다. 그죠? 압축가스 충전용기 부속품. 그 다음 LG가 있습니다. 그죠? LG. 액화 석유가스 제외한 거. 아까 말씀드린 LG의 의미가 되겠죠. LT는 초저온 용기 및 저온 용기 부속품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용기 부속품에 각인되어 있는 의미, 용어,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정압기의 명칭을 쓰시오. 자, 다음 정압기는 우리가 엑셀 플로우식 정압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그림 자체는 자주 나오니까요. 우리가 엑셀 플로우식 AFV식 정압기다. 뭐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다음 배관용 부속품의 명칭을 쓰시오. 자, 1번 같은 경우는 엘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엘보. 생긴 모양대로 L자 모양이라고 해서 엘보가 되어 있습니다. 뭐 그림상으로는 현재 우리가 동경 엘보지만 뭐 이경 엘보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이게 이경 T입니다. 그죠? 그래서 40에 25 이경 T죠. 그래서 이건 뭐 이경 T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번 같은 경우가 그냥 T입니다. 그죠? 정T 32 정T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T. 4번 같은 경우는 레두샤입니다. 그죠? 레두샤 또는 이경 소켓 이렇게. 그죠? 그래서 축소되는 거, 광경을 축소시킨 직선 배관에서 축소시키는 것이 레두샤가 되겠습니다. 자, 5번에 액화석유가스 용기 보관실 지붕 재료의 구비 조건 2가지를 쓰시오. 우리가 충전 용기 보관실은 불연 재료를 사용하고 불연성 재료 또는 난연성 재료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료를 사용한 가벼운 지붕을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의 구비 조건이라고 하면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료를 사용한 가벼운 지붕이어야 한다. 가벼울 것 이렇게 2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에 다음 LPG 충전기와 사업소 대지 경계까지 안전거리는 얼마인가? 자, 우리가 액화 석유가스 충전 시설 충전 설비에서 뭐 어떤 사업소 경계까지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조건에서 LPG 충전기와 충전시설, 충전설비와 그 바깥면에서부터 사업소 대지, 사업소 경계까지는 24m를 유지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24m 고정이 되겠죠. 그죠? 24m.
그 다음에 충전 설비 중에 충전기는 사업소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 충전기 바깥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 경계까지는 4m 이상 유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경계까지. 그죠? 4m 이상. 그죠? 사업소 대지 경계까지는 24m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스 용기 중 웬나사인 용기를 쓰시오. 웬나사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나사의 형태는 웬나사와 오른나사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가연성 가스, 우리가 가연성 가스의 경우는 웬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웬나사. 단, 암모니아와 브로마메탄은 제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항상 우리가 가연성 가스의 분류는 되어 있지만 가연성 가스의 어떤 기준을 안 따르는 가스들입니다. 그죠? 이건 제외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 외의 용기들은 오른나사가 되겠다.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1번은 우리가 수소입니다. 수소 용기. 그죠? 수소 용기 주황색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탄산가스죠. 탄산가스 CO2. 그죠? 3번 같은 경우는 산소입니다. 그죠? 산소. 그래서 가연성 가스인 것은 수소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뭐 분류 자체는 우리가 가연성이냐 가연성이 아니냐에 따라서 웬나사 오른나사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충전구 나사 형태에 따라서 A와 B형, C형으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순나사, 그 다음에 암나사, 그 다음에 나사가 없는 형태. 그래서 A, B, C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자, 8번에 도시가스 배관 중 내관의 호칭지름이 20A일 때 배관 고정은 몇 메다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쓰시오. 자, 요거는 우리가 뭐 필기할 때도 항상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관지름 13mm 미만일 때는 1m마다 고정장치를 하고요. 13에서 33mm 2m마다 고정장치. 33mm 이상일 때는 3m마다 고정장치를 한다. 그래서 20A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이 되겠죠. 2m마다 설치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100A 이상일 경우에는 뭐 3m 이렇게 이상 우리가 고정장치를 해줄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관경 이렇게 세 가지 경우 조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도시가스 시설의 방식용 정류기에서 방식 전류의 기준을 쓰시오. 포화항산동 기준 전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고압가스 시설에서 우리가 포화항산동 기준 전극의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5V에서 마이너스 0.85V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 시설 있고요. 도시가스 시설. 우리가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보시면은, 맨 뒤에 마이너스 0.85는 동일하죠. 근데 이 앞에 수치가 다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도시가스 시설이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적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한, 상한 지금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또는 뭐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뭐 이상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죠? 마이너스 0.85V 이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굳이 상한, 하한 이렇게 쓰라는 내용은 없으니까. 자, 여기 참고해서 세 가지 경우입니다. 고압가스 시설, 액화석유가스 시설, 도시가스 시설. 특히 뭐 도시가스 시설이 자주 나오겠죠. 자, 10번에 다음 보여주는 부분은 LPG 자동차 충전 호수이다. 이 호수의 길이와 표시된 부분의 명칭을 쓰시오. 자, 지금 호수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5m 이내죠. 5m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m 이내. 그 다음에 세프티 커플링 안전 연결 장치. 자,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인장력이 가해졌을 때 충전기와 호수 주입 장치가 분리되도록 한 안전장치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누출을 방지해주는 장치가 세프티 커플링이 되겠습니다. 요 가운데 있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에 다음 환기구의 통풍 면적은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몇 제곱센치의 비율로 해야 하며 환기구 한 개소의 면적은 몇 제곱센치 이하로 해야 하는지 쓰시오. 자, 외기와 면에서 환기구에 설치된 환기구의 통풍 가능 면적 합계는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300제곱센치의 비율로 계산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기구 한 개소의 면적은 2400제곱센치 이하가 되겠다. 예를 들어서 바닥 면적이 5제곱미터다. 그러면은 뭡니까? 통풍 면적 얼마냐? 그러면은 5 곱하기 300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그죠?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닥 면적이 얼마다 이렇게 했을 때 계산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지금처럼 기준을 이렇게 적는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2번에 다음 도시가스 가스 계량기와 전기 계량기와의 이격 거리를 쓰시오. 자, 계량기와 계량기입니다. 60cm 이상.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기 전멸기 개폐기 및 전기 계량기와의 거리는 60cm 이상. 굴뚝 전기 전멸기 및 전기 접속기와의 거리는 30cm 이상. 저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전기 계량기라는 것 자체의 의미가 뭐냐? 계량기라는 것은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외부에서 전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계량기를 거쳐서 실내로 이렇게 공급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어떻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전기의 힘이 가장 세다. 이런 의미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거리를 넓게 거리를 벌려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와서 전멸기와 전기 접속기 이렇게 실내로 들어와서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는 조금 약해지니까 조금 가까워도 되고 그죠?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0, 30, 15 이렇게 되어 있다. 13번 다음 그림에서 가스용 P관과 금속관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부속품의 명칭을 영문으로 쓰시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지하에 매설된 것은 이제 가스용 PE관입니다. 폴리에틸렌관. 그 다음에 지상으로 올라와서 우리가 사용할 때는 금속관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성질, 이 두 개의 성질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부속품이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형질 이음관, 그죠? TF 이음관. 여기서 영문으로 쓰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영문 약호를 쓰라고 했는지 뭐 어떤 조금 뭐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지금 같은 경우는 영문 약자 내지는 영문으로 조금 이렇게 해두시는 것도 되시겠죠. 그죠? 네. 이형질 이음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4번 다음 계측 장치의 명칭과 용도를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유 피스톤식 압력계입니다. 여기에 추를 달아놓고 거기에 따른 뭡니까? 압력을 측정하는 것이 우리가 자유 피스톤식 압력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2차 압력계, 부르동관식 압력계의 교정용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연구실, 실험실용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이 자유 피스톤식 압력계가 되겠습니다. 생긴 모양 자체는 여러분들 뭐 크게 압력계 치고는 압력계 계측기가 여기 숫자가 나오는 계기판이 있죠. 그죠? 있지만은 여기에 뭐냐 추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유 피스톤식 압력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연소기에서 불완전 연소가 발생하는 원인 두 가지를 쓰시오. 자, 불완전 연소가 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소가 이루어지는 조건, 연소라는 것은 연료, 사용하고자 하는 연료와 뭡니까? 공기, 산소 되겠죠. 그죠? 이 두 개의 비율이 정상적으로 맞아서 점화를 했을 때 우리가 완전 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불완전 연소라는 것은 어느 하나가 부족하다든지 어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연소용 공기의 공급량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배기와 환기의 부족이다. 이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죠? 예. 배기가 부족하니까, 환기가 부족하니까 뭡니까? 공기 자체가 부족하죠. 얘는 대기에서 공급받는 이 확산 연소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스 조성의 불량, 가스, 연료 자체에 어떤 불순물이 들어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죠. 연소기의 부적합. 연소기가 사용하고자 하는 연료하고 안 맞을 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프레임의 냉각. 냉각이 됐을 때 우리가 뭡니까? 연소점이라는 게 있죠. 그죠? 연소가 이루어지는 온도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냉각이 돼버리면 연소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소의 개념이 뭐냐? 우리가 연료와 공기를 가지고 그죠? 점화원을 통해서 불을 붙여서 연소시키는 거. 그렇게 되는 거니까 어느 것 하나 좀 부족하다. 또는 연소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LPG를 충전할 때 압축기를 사용할 경우 장점 두 가지를 쓰시오. 자, 우리가 LPG 충전할 때 크게 두 가지 보시는 것처럼 펌프를 이용한 방법과 압축기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 자체도 말씀드리지만 펌프를 이용한 방법의 장점은 재해화 우려가 없고 드레인의 현상이 없습니다. 여기에 봤을 때 압축기에 의한 단점을 봤을 때는 뭡니까? 드레인의 원인이 된다. 재해화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장점과 단점이 이렇게 간다. 마찬가지 액펌프를 이용할 때 단점을 보시면 충전 시간이 길고 잔가스 회수가 불가능하고 페이퍼록 현상이 일어난다. 압축기에 의한 방법에서 장점을 보시면 이송 시간이 짧다. 페이퍼록 우려가 없다. 잔가스 회수가 용이하다. 자,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래서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펌프에 의한 방법 장단점을 기억해 두시면 이 두 개를 압축기에 의한 방법에 있을 때 거꾸로 이렇게 쓰시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배관 부속의 명칭을 쓰시오. 자, 이거는 크로스입니다. 그죠? 크로스. 네 방향으로 우리가 분기를 할 때 사용하는 거 부속품 크로스가 되겠습니다. 자, 18번. 다음에 사용되는 가스 명칭을 쓰고 폭발 범위를 쓰시오. 자, 우리가 라이터에 사용하는 가스, 부탄이 되겠습니다. 부탄. 그래서 부탄 폭발 범위는 1.8에서 8.4 이렇게 되겠죠? 이 안에 이렇게 빈 공간이 이렇게 존재하죠. 이거 뭡니까? 이거는 안전 공간이죠. 가스는 용기에 보관할 때 이렇게 안전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온도가 상승했을 때 최적 팽창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부탄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에 다음 도시가스 사용시설에 사용되는 가스용품으로 합계유량 초과차단, 증가유량 초과차단, 연소 사용시간 차단, 가스 누설 감지기 차단 성능을 갖는 이 기기의 명칭을 쓰시오. 자, 일단 계량기입니다. 그죠? 가스 계량기. 계량기인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계량만 하는 것 뿐만 아니고, 그 계량된 어떤 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 줄 수가 있는 장치들이 붙어 있다. 그게 뭐냐? 다기능,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가스 안전 계량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누출이나 어떤 위험 사항을 인지하면 가스를 차단을 한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지했을 때는 차단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단순 계량기뿐만 아니고, 어떤 이상 사태가 생겼을 때 차단할 수 있는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다기능 가스 안전 계량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다음은 다기능 가스 안전 계량기이다. 그 기능을 쓰시오. 이렇게 나왔을 때 뭡니까? 합계유량 초과 차단, 증가유량 초과 차단, 연소 사용시간 차단, 가스 누설 탐지기 차단 성능, 이런 식으로 기능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다. 자, 20번에 도시가스 사용시설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얼마인지 쓰시오. 자, 우리가 가스 계량기입니다. 가스 계량기는 물론 30세제곱미터/아워 미만인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1.6m에서 2m 이내, 1.6m에서 2m 이내. 뭐 성인의 뭐 눈높이 정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예. 다만 또 뭐 있죠? 경납상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높이 제한을 하지 않는다.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상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경우. 그죠? 그래서 뭡니까? 이게 1.6m 밑으로 낮을 경우에는 뭐 어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누군가 건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애들이 장난치다 건드리든 개가 지나가다 건드리든 뭐 이런 겁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정 높이 이상으로 올리는 것인데, 다만 밑에 쪽에 설치하더라도 경납 상자 케이싱을 해버리면 그런 위험에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높이 제한을 좀 두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내용까지 같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20번 문제까지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